안녕하세요. 예술매니아입니다. 한가위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8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좀 전시 중에서 인상 깊은 작품들 몇 개를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어느새 편안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종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해서 청담동에 있는 메스 갤러리에서 한 작품인데요.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담동에 살고 있는 상류층이나 부유층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작품이 인상 깊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재밌었더라고요. 이렇게 잘린 듯한 이 느낌이, 화가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창조적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되게 평범함 속에서 예외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구나, 좀 그게 신기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해방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미술의 유미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저는 진이나 이제 선을 추구하는 쪽에서 진을 좋아하긴 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경지, 그거를 추구하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상 청담동이나 한남동 이쪽은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거나, 한남동 쪽은 외국 작가들이 많고 청담동 이쪽은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김명랑 시인, 유미주의의 끝판을 달려서 진의 수준까지 다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가난하거나 아니면 생활에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적 경지를 계속 쌓아 올려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는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작품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미주의처럼 그 부유함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저는 정신분석, 락강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임상심리 사례에, 상담 사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유하게 태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이 그만큼 부유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곧 가난에서 오는 불행을 막아낼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청담동에 가서 방문도 해보고 사람들도 보고 하다 보면 이들 또한 나름의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구나,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고, 저의 모든 이야기들이 청담동이나 한남동 등 혹은 부촌이나 그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저번 달까지 했던 갤러리 제재에서 했던 예술 작품들인데요. 재밌었던 작품은 이 작품이 재미있죠. 전체적인 추상화와 또 세부적인 재료들을 이어붙이는 이 부분들이 서로 맞닿게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상화지만 재료 또한 남다르고, 구성하는 방식 또한 다른 미세한 부분들과 거시적인 부분들, 군데군데 나와지고 있는 이 변주들이 합쳐지면서 이 선생님만의 고유한 느낌이 풍겨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다른 선생님 작품인데, 저는 콜드리량에서 여기 이런 설명들을 안 보고 요것만 보거든요. 물방울 혹은 그림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재밌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동에서 존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제 사진전을 열었는데, 이 작품이 재밌죠. 이거는 마치 회화 같기도 해요. 사진인데 사진 같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회화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서 붓으로 그리거나 연필로 다시 해서 똑같이 해도 재밌는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은 작품 제목을 이제 토르먼트, 고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고문 속에서 의미를 찾아 비상하고 있는 용트림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느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컬러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참석을 했던 전시회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작품, 고요한 선의 경지, 불교적 선 같기도 하고 기독교의 묵상 같기도 한 고요한 느낌들이 이 작품 속에서 느껴져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작품 앞에서는 제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작가분들이 하나하나 다 선을 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품의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단순한 작업들의 반복들이 단순하다고 해서 노동이 아닌 단순함 속에서 자기 안에는 잡념을 지어내는 작업을 한 것 같고, 고요의 경지에서 만들었던 느낌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특이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식들이 결합을 하고 있죠.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한, 요것만 중점적으로 봤구나, 요것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이도저도 아니었을 텐데, 상반된 기법의 교차가 작품의 층위를 풍요롭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보니까 새도 날아다니고 있고요. 또 잘 보니까 절벽이 3차원, 우리 입장에서는 3차원이겠죠. 이제 높은 절벽으로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2차원적으로 또 회화 같기도 한 2.5차원의 미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신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2.5차원의 연장선인데요. 이 작품 내 동그란 구체 내에서도 구체 자체가 미술적 미를 느끼게 할 정도로 하는데, 소용돌이인 그 침과 동시에 툭 튀어나온 요 장식물들 주변에 굴곡진 문양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요것만 있었거나 아니면 요것만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은 느낌이 안 살았을 텐데, 다른 이 조각과 이 장식물과 배경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요 작품에서처럼 2.5차원의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변주를 한 번 더 해요. 이 작가분이 요렇게와 요렇게 마치 기타 같기도 한 또 하나의 변주를 이뤄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본인의 시그널이 기타에 튜닝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보통은 이 시그널들을 본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데 이분은 하나의 기능으로서 집어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차원의 다시 또 다른 차원을 합해서 2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아니면 2.5 차원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독특한 차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병진 선생님과 박서령 그 선생님이 합작으로 전시회를 여셨는데요. 요게 이제 송병진 선생님의 작품일 겁니다. 네, 요 작품을 확대해 보면 선생님만의 고유한 문양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특정한 부분에 변주를 넣음으로써 멀리서 보게 된다면 특이한 이제 구도가 그려지게 되죠. 저는 흥미롭게 보긴 했어요. 네, 송병진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인 요것도 그렇고 고구려의 벽화를 보는 듯 하기도 하고 현대와 고대 혹은 중세의 연결을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서령 선생님의 작품이 와닿았었어요.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실금처럼 흩날린 듯한, 마치 마음속에 눈이 내는 듯한, 그리고 그러한 눈의 흩날림을 단순히 눈이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흩날림을 다시 세상과 사물의 흐름으로 확장을 시킨 요 느낌들, 마치 이 그림을 보면 이 산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앞에 있는 요 그림은 눈에 더 가깝다고 알아보고 싶다면 요거는 그 이 흩날림을 바탕으로 그것을 확장하고 변주시켜서 다른 사물에까지 연결을 지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과 확장성의 일부분이죠. 그 흩날림이 모여서 이번에는 한쪽 방향으로 흩날리는 것이 아닌 흩날림 그 자체에 마치 이제 무술에서 형이 없어지고 그 형을 구성하고 있는 흐름만 남게 된 것처럼 처음에는 이 흐름들이 다른 사물들이나 현상에서 흐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궁극에는 그 흐름을 알아보게 했던 형태를 버려버리고 흐름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흐름 그 자체만으로 마치 나무 같기도 하고 어떤 일렁임 같기도 한 아지랑이를 표현한 거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흐름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과 흐름, 형태와 그 흐름 각각에 대한 두 작가님들의 또 다른 방식의 고민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한국재활재단이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인사동에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학진흥원에서 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볼 우리 장애인 분들답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하고 독특한 시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의자 같기도 하고 기역 같기도 한 작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숲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가 선생님은 슬램덩크 슛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골대를 구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시회 같은 데를 취미삼아 많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많이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기하죠. 진짜 이 작품이 장애인 공예 동모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시에 났더라 하더라도 참신하다, 신기하다, 말인데 밑에가 굵네, 독특한 요 느낌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못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편견이 부서진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미있죠. 남궁환 선생님의 작품과 유사하기도 하거든요. 그 남궁환 선생님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바탕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세련되고 정교하고 또 프로만의 맛을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거 장애인분의 작품은 그런 맛은 없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사람에게 흡입력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은시 선생님의 아틀라스의 어깨끝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의자라든가 뭐 이젤이라든가 가구로서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임의로 정할 건 겁니다. 외계인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의자를 보지 않고 미술적인 부분을 전시하기 위한 대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은시 선생님은 생각을 뒤집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의자 밑부분을 신경 쓸 사람은 의자를 만드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겁니다. 사물의 이변을 탐구하는 조은시 선생님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앞에서 더 스퀘어즈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회인데요. 이 작품도 특이하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요 위에 물결치는 듯한 이런 부분들과 노을이 겹쳐지면서 밤하늘에 유성이 헤엄치고 은하가 흐르고 있는 선생님만의 심미적인 부분들을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살려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특이했던 것 같아요. 스탠리 큐블렉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스탠리 큐블렉식 태양과 달 느낌이 아닌 작품에 물결치고 있는 질감들입니다. 이 질감들이 작품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질감이 없이 밋밋했다면 평범한 우주를 찬미하거나 작품이었겠죠. 이 질감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이나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경이로운 풍경을 보면서 그 주변에 시공간이 일그러진 듯한 작가의 경탄 어린 시선을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술매니아였습니다.